대리운전 기사를 죽인 건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사건.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죽인 건 누구인가? 새벽 2시 한 남자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법을 지킨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대리기사 한 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운전대를 단 한 번도 잡지 않은 그 남자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정당한 판결일까요? 2021년 11월 13일 새벽 2시 15분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김민준 씨, 42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자신의 제네시스 G80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죠. 하지만 그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켰고 8분 만에 기사가 배정됐습니다. 나는 법을 지켰다고 생각했겠죠. 박성우 씨 55살, 20년 경력의 베테랑 대리기사였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을 소화하며 2달의 대학 등록금을 벌고 있었어요. 이날도 그냥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까지. 이것이 그의 마지막 정상적인 운행이 될 줄은 둘 다 몰랐습니다. 새벽 2시 28분 서구 검암동 산업도로를 달리던 중 김민준 씨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야, 저기 편의점 좀 세워봐요. 박성우 씨는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김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내려가 소주 2병과 안주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타더니 말했죠. 좀 천천히 가요. 나 뒤에서 한 잔 더 할게요. 박성우 씨는 난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리운전 플랫폼은 손님이 기사를 평점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낮은 평점은 곧 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박성우 씨는 그냥 다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 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새벽 2시 41분 김민준 씨가 또 소리쳤습니다. 담배 좀 피우게 잠깐만 세워봐. 이번엔 고속도로 진입 직전 갓길이었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오가는 구간이었죠. 김민준 씨가 문을 열고 막 내리는 순간 뒤에서 화물차가 달려왔습니다. 운전자는 졸음운전 중이었습니다. 차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박성우 씨는 운전석에서 차체에 끼었습니다. 척추 4번 골절, 골반 파열, 내장 손상, 6개월간 중환자실 신세를 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차 밖에 있어서 경상만 입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이후 왼쪽 다리를 절게 됐고 허리 통증으로 30분 이상 앉아있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대리운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이 됐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람에게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죠. 사고는 졸음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이다. 혹은 위험한 곳에 차를 세운 대리기사의 판단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법이 묻는 겁니다. 만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위험한 요구를 한 동승자,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리운전을 부를 때 우리의 행동이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의 문제거든요. 2022년 2월 박성우 씨의 가족은 김민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치료비 8천만 원, 향후 치료비 5천만 원, 일실 수입, 그러니까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 1억 2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원고 측, 즉 박성우 씨 가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민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30분 동안 3차례나 갓길 정차를 요구했다. 특히 사고 직전 정차는 고속도로 진입 직전,
대형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극도로 위험한 구간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민준 씨가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며 빨리 가요. 여기 세워요. 담배 좀 피우게요. 를 반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성우 씨는 평점 시스템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 약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김민준 씨 측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대리운전을 불렀고 법을 지켰다. 정차 여부는 전적으로 대리기사의 전문적 판단이었다. 내가 강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고의 직접 원인은 명백히 졸음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이며 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심지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손님의 모든 요청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대리운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두 주장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준에게 책임이 있다 혹은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직 판결을 모르신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투표 먼저 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정말 예상을 뒤엎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9월 23일 인천지방법원 방청석이 숨죽인 가운데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졸음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것이 김민준 씨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50조,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30분 운행 중 3차례의 갓길 정차 요구, 특히 마지막 정차는 대형 화물차가 오가는 고속도로 진입 직전 구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산업의 구조적 문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평점 시스템에 종속된 대리기사에게 만취 손님의 반복적 요구는 사실상 강제에 가까웠다고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책임 비율을 화물차 운전자 60%, 김민준 씨 40%로 나눴습니다. 총 손해액 5억 7천만 원 중 피고의 배상액은 2억 3천만 원.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또 다른 범죄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고 실용적입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복적으로 위험한 요구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는 이제 모든 걸 기록합니다. 차 안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증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목적지까지 불필요한 정차 요구를 자제하시고 특히 만취 상태라면 더더욱 기사분의 판단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 역시 엄연한 전문 직업인이고 그분의 안전도 우리의 책임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람에게 2억 3천만 원의 책임을 묻는 이 판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와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판례를 알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